안녕하세요. 슈발라이프의 제키입니다. 금일은 조금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시드니 본다이 정션에서 최근에 아주 큰일이 벌어졌죠. 살인사건입니다. 때는 13일 저번 주 토요일인데요. 최근 퀸즐랜드주에서 시드니로 이주한 남성 조엘 카우치라는 분에 의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쇼핑센터 안에 들어가서 이 가해자가 마구잡이로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바람에 6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는데요. 피해자 중 한 명은 파라즈 타이르라고 합니다. 그날 시큐리티로서 첫 근무를 하는데 참변을 당했다고 하거든요. 또 다른 피해자는 애슐리 굿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머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생후 9개월 된 딸을 데리고 쇼핑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떤 미친놈이 와서 공격을 했겠죠. 그래서 두 분한테 피해가 있었고, 이 어머니는 자기의 딸이라도 살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원 미상의 모르는 쇼핑객에게 자신의 딸을 건네주면서 치료를 좀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딸은 치료가 되었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또 다른 피해자는 25살의 던 싱글턴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안타까운 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당하셔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그 외 추가 4명의 피해자가 있고 총 6명이 돌아가셨습니다. 도엘 카우치라는 가해자가 정신병이 있다고 하기에는 사리분별이 너무 뚜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범행 당시에 모자 쓴 덩치 큰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큰 분을 근접 거리에서 마주했어요, 서로. 근데 남자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등을 보이지 않고 들어오면 받아주겠다.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라. 이런 식으로 배짱을 부리니까 다른 쪽으로 뛰어가는 게 CCTV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이제 보니까 자기보다 세 보이는 사람은 정확히 피해가고 어린아이와 여자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 사망자가 5명, 남성 사망자가 1명이거든요. 조엘 카우치는 40세 남성으로서 퀸즐랜드 주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퀸즐랜드 주에서부터 이제 주거가 없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면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아마 있었겠죠. 근데 시드니로 오는 순간 주거가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 말인즉슨 차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퀸즐랜드 주 경찰에 의해서 좀 밝혀진 사실이고요. 이 녀석이 17살 때 정신병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신병이 나타나기 전에 뭐 친구도 많고 서핑도 즐기고 이런 평범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또 경찰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당시 조엘 카우치가 칼을 들고 막 이제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려고 했어요. 볼라드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백화점에 가시면 이렇게 줄 서 있을 때 이렇게 가림막 치고 이 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폴대 봉, 볼라드를 들고 이 대치를 했어요. 이분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다른 층으로 올라와서 쇼핑객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남성분한테는 영주권의 혜택을 준다고 하네요. 아주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용감한 일을 했으니 호주 총리가 영주권을 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시드니 전역에서는 현재 사건과 관련해서 추모가 일어나고 있고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는 이제 저녁에 가보시면 건물 외벽에 라이트를 비추어 이렇게 추모를 했다고 합니다. 시드니에서 진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거든요. 저는 스니커즈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시간 날 때마다 이런 웨스트필드 쇼핑센터 안에 자리 잡은 나이키나 편집샵 같은 곳을 많이 들렸거든요. 이번 일이 제가 살고 있는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주에 또 테러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간혹 발생하기 마련이니까 으슥한 곳 걸으시면
주위 둘러보고 다니시고 이어폰 귀에 꽂고 땅만 보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전 그랬거든요. 신호등 기다릴 때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겪지 않기 위해서 건물에 등을 기댑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건물에 등을 기대면 양쪽의 시야는 트여 있고 주위에서 다가오면은 제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대처를 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대처라는 거죠. 영상을 좀 뜸하게 또 올렸더니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또 걱정을 해 주시는 건지 이제 근황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고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거운 분위기에서 떠나 좀 스니커즈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스니커즈 유튜버니까. 근데 유명하지 않은 그런 스니커즈 유튜버죠. 그래도 구독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다가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자, 이번 제가 참지 못한 스니커즈는 바로 이 모델입니다. 폰번은 FZ3129200입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SB 박스에서 볼 수 있는 그 퍼플, 기본형 퍼플 박스입니다. 이 스웨이드가 약간 제가 볼 때 빈티지함을 좀 살려주는 통나무 껍질 같은 그런 소재입니다. 약간 스웨이드를 만져봤을 때 거친 부분이 있고 부드러운 부분이 있는 약간 그런 부드럽고 거침이 공존하는 그런 스웨이드 소재입니다. 약간 좀 신기하거든요. 이런 소재는 또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통나무 껍질 같은 그런 스웨이드고요. 까칠거리진 않지만 약간 거친 스웨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힐탭은 뒤에 보시면은 나이키 주황 그 자수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백 카운터의 소재는 스웨이드하고 여기 윗부분 천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커터하고 쉐들 쪽이 좀 특이한데요. 이 쿼터 부분 있죠? 이 페이즐리 패턴이 들어가 있는 쿼터 부분은 약간 딱딱한 소재인데 파란색이 약간 감도는 그런 은색 페이즐리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뱀프 쪽은 좀 천소재인데 숨구멍이 없어서 통풍이 잘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 레이스는 여기 보시면 크림 색깔의 SB 치곤 조금 얇은 그런 기본 끈이고요. 티파니 블루 컬러에 그리고 짙은 주황 컬러의 추가 끈이 주어집니다. 제가 SB 덩크를 신으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뭐였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슈레이스 팁이라고 하죠. 슈레이스 이 팁 있죠. 팁. 요게 꼈다 뺐다를 반복하면 이 팁이 부서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여기 슈레이스 팁이. 근데 얘는 그 철 아이런이죠. 이거 딱딱한 소재 철로 나와가지고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면 추가끈이 두 개나 있으니까 끈을 넣었다 뺐다 뭐 묶었다 뭐 이렇게 할 때 이 팁이 강하니까 뭐 부담이 없는 거예요. 넣었다 뺐다 해도 부서지지 않겠구나 마음에 드는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뭐지? 저것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경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팁이 부러지잖아요. 이 팁이 부러지면 이 끈을 구멍에 넣기가 진짜 까다롭습니다. 여기. 그래서 저는 이 사소한 디테일을 참 잘 살렸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뽑아줬다 라는 점에서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약간 새롭게 뭔가 트라이 해보려는 그런 시도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보시면 텅탭은 약간 티파니 블루 컬러이고요. 이 텅탭 안쪽도 보시면 티파니 블루 컬러의 텅탭이고 왼쪽 신발이죠. 왼쪽 신발 텅탭 안쪽에 58% off 그리고 나이키 SB 그리고 바코드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오른쪽 신발에는 추가끈이 이렇게 두 개 주어지는 게 보이고요. 안쪽에는 좀 특이한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얘를 이 상태로 신는다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절지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지선을 자르고 신으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절지선을 자르는 분이 있을까요? 절지선을 자르고 신어야 되나?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인솔도 되게 특이하거든요. 나이키 SB, 이거 무슨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꽃 모양 같이 뭐 그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좀 특이한 소재와 신선하게 만든 그런 SB 덩크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